입 밖으로 꺼내려 하면 이상하게 한숨만 먼저 나옵니다. 왜일까요? 화를 내면 내가 너무 예민해 보일까 봐 두렵고 참고 있자니 자꾸만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참지도 화내지도 않고 단 세 마디로 상대를 정신 번쩍 들게 하는 법. 이 세 마디만으로 신이 서운했던 그 순간은 상대에게 두고두고 잊히지 않는 후회로 남게 됩니다.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늘 가족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지만 갈 때마다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사촌 형제들이 모이면 늘 누군가가 툭 던지는 말들. 요즘도 일용직해. 이제 좀 자리 잡아야지. 내 또래들은 애들 대학 간다더라. 이제 부모님 걱정 끼치지 말고 내가 좀 도와야지. 그는 매번 어색하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괜히 대꾸했다가 말만 길어지지. 참자, 어차피 다 지나가는 자리니까. 그렇게 넘기기를 몇 년. 그날도 어김없이 아버지 칠순 잔칫날.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한 고모부가 술 한 잔 들어간 채 모두가 듣는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내 아빠 닮아서 고집이 세고 그래서 아직도 제대로 자리를 못 잡은 거야. 그 순간 그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고모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말 저를 아끼신다면 앞으로는 다시 하지 말아주세요. 순간 식탁 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모부는 당황한 듯 말없이 고개를 돌렸고 다른 가족들도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말을 참는다고 해서 관계가 나아지는 건 아니란 걸. 그리고 조용한 단호함이 오히려 사람을 멈추게 한다는 걸. 우리는 종종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겠지라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물에는 몰라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에 내 마음의 선을 정중하게 알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그 말 다시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 짧은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한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순간으로 바꿉니다. 감정을 터뜨릴 필요도, 목소리를 높일 이유도 없습니다. 차분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 말이 당신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당신을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지켜줍니다. 자신의 서운함을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절대 눈치채지 못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걸 알면서도 말을 꺼내는 순간 작아지는 기분이 들어 그저 속으로 삼키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서운함을 표현하는 건 작아지는 게 아니라 내 존재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말하려고 할 때 너무 큰 소리로 너무 감정적으로 꺼내려 하다 보니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도 상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세 마디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첫째, 그 말 다시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 짧은 문장은 상대에게 여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둘째, 그 말 들으니 마음이 좀 상했어요. 이건 비난이 아닌 내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공격받았다고 느끼는 대신 상대는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셋째,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상대는 그 순간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던진 말이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졌는지 다시 보게 되죠. 이 세 마디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크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울지도 싸우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용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상대가 선을 넘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그게 진짜 관계의 중심을 지키는 가장 우아한 방법입니다.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물에는 몰라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어른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른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한 여성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30대 초반 성실하게 일하고 동료들과도 대체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 남자 동료와는 미묘하게 불편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 동료는 회의 중에도 자주 그녀의 말을 끊고 사소한 실수를 농담처럼 흉봤습니다. 아, 그건 지수 씨가 또 헷갈렸구나. 원래 약간 덜렁대는 편이잖아요.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뭐, 저 사람 원래 말이 좀 저래. 예민하게 굴면 내가 더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말이 반복되자 웃음 뒤에 자꾸 씁쓸한 감정이 쌓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그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 회의에서 하신 말 솔직히 듣기 좀 불편했어요. 다음부턴 그런 식의 농담은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의 정적 후 그 동료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내가 좀 가볍게 말했나 보네요. 미안해요.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함부로 말을 놓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존중의 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단호하지만 정중한 한마디가 관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서운할 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 선을 그어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농담처럼 툭 던지는 말이 가장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그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금 말씀, 솔직히 좀 불편했습니다. 다음엔 조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은 동료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말했습니다. 아, 내가 너무 가볍게 말했나 봐요. 미안합니다. 그 이후로 그 동료는 더 이상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엔 어느새 보이지 않는 경계와 평등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존중을 요구하는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심코 한 말이 누군가에겐 상처였다는 걸 정중하게 들었을 때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속으로만 끙끙 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갈등을 피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깨뜨릴까 두려워서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말하지 않으면 관계는 더 기울어지고 결국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터뜨리기 전에 단호하지만 단정한 말이 필요합니다. 그 말 다시 듣고 싶지 않아요. 이 한마디는 감정을 터뜨리지 않으면서도 관계의 무게를 바로잡는 힘을 가집니다. 공격이 아닙니다. 이건 나 자신을 위한 표현이자 상대를 향한 요청입니다. 말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건 그 말을 어떤 자세로 하느냐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눈을 피하지 않으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의도를 분명히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말은 오래 기억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하더라. 존경받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말투가 조용해서가 아니라 그 말 안에 품격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서운한 순간 정중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참는 사람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사람을 바꿉니다. 상대가 미숙해서 무례했다면 당신의 한마디가 그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말은 단호할수록 조용해야 합니다. 조용할수록 더 강합니다. 그 강한 한마디가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한 5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온화한 성격으로 직장이나 모임에서 갈등을 피하려는 편이었습니다.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꾹 눌러 담는 사람이었죠. 어디서든 누군가 불편한 말을 꺼내면 대신 웃으며 넘기고 중간에서 분위기를 무마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그를 뭐든 참는 사람, 아무 말 해도 괜찮은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늘 약속을 미루고 자기 계획을 쉽게 바꾸며 대화를 나눌 때도 진지한 얘기는 농담처럼 넘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런 모습을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소박한 생일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기대와 다르게 친구들은 아무런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은 또 한 명은 몸이 좀 안 좋아서 라며 가볍게 사과하고 끝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마음이 많이 상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 내가 이 관계에서 얼마나 가볍게 여겨졌는지 알게 됐어. 그 말에 친구들은 당황했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사과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분명하고 강렬하게 그녀의 서운함이 전달되었습니다. 서운함을 토로하거나 분노를 표출하지 않아도 그 말 속에는 존엄이 담겨 있었고 그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건 상대가 언제든 떠나버릴까 봐 자신의 감정을 계속 참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참아야 유지되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만 이어집니다. 말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선 나 자신을 먼저 가볍지 않게 여기는 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입니다. 이번 일, 나를 쉽게 보신 건 아닌가 싶어요. 나한테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라 생각하셨나요? 이 말은 감정적으로 들리기보다는
상대가 반드시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기분 나쁘다고 하면 방어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보였다면 이라는 말은 상대에게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하죠. 이 말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 기준을 알리면 상대는 더 이상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기준이 없다면 사람은 여러분을 대할 때 선도 없고 경계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나치게 무례해지면 여러분은 언젠가 소리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용하지만 단단한 말이 필요합니다. 나는 쉽게 다뤄질 사람이 아니다. 나는 말없이 참는 사람이 아니다. 그걸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말할 수 있다면 서운한 일도 줄어들고 무례한 사람들도 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상대의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마디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관계의 갑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도 존중받고 어떤 사람은 매번 말을 해도 무시당할까요? 그 차이는 말투가 아니라 말의 무게에 있습니다. 사람은 침묵으로도 신뢰를 얻지만 잘 던진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인격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할 말은 해야겠다 하며 감정을 풀기 위해 말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대개 상대의 귀에는 들리지 않고 오히려 감정적이라는 이미지만 남습니다. 반면 정확한 타이밍에 단호하고 의연하게 던진 한마디는 상대의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문장으로 남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람의 말에는 세 가지 층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무엇을 말하는가? 둘째, 어떻게 말하는가? 셋째, 의도 왜 말하는가? 서운할 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이 세 가지가 모두 정돈된 말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세요? 라는 말은 내용은 있지만 형태와 의도가 정리되지 않으면 쉽게 싸움으로 번집니다. 반대로 지금 그 말은 내가 듣기에 많이 불편했어요. 혹시 나를 가볍게 생각해서 하신 말이라면 앞으로는 조심해 주세요. 이런 문장은 내용도 말투도 목적도 명확합니다. 이 말을 들은 무례한 사람도 잠시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감정이 아닌 인격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상대가 가장 크게 후회하게 만드는 말이 바로 이런 종류라고 말합니다. 공격이 아닌 요청, 감정이 아닌 기준, 감축이 아닌 표현.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 그 말이 관계를 단단하게 다시 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늘 존중받고 싶다면 말의 감정보다 말의 구조를 갖추셔야 합니다. 그 구조란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파악하고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가다듬고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가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조용히 정리된 후에 꺼낸 말은 상대의 가슴에 직접 울림으로 꽂힙니다. 무례한 사람은 자신이 무례한 줄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반격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거울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상대는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침묵과 단호함이 결국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존중은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말의 무게를 갖춘 사람이 존중을 끌어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는 인간의 품격은 감정이 흔들릴 때 어떤 말을 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서운한 순간에 어떤 말을 하느냐는 그 사람의 깊이와 태도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가장 서운하셨나요? 누군가에게 무시당했을 때, 기대했던 말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혹은 내가 한 말이 가볍게 여겨졌을 때, 그럴 때 사람은 흔히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폭발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다 폭발하여 감정이 오히려 말의 의미를 지우게 되는 경우죠. 또 하나는 침묵입니다. 말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상처를 차곡차곡 쌓아두고 결국 관계를 떠나버리는 선택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결과적으로는 후회를 남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감정은 담대하고 분노는 담지 않는 한마디 기준 있는 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갑인 사람은 감정이 푹 받아서 그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에도 표현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선 누구도 함부로 굴지 못합니다. 이런 한마디를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나를 작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의도가 아니었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선을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이 말은 단호하지만 감정적으로 격앙되지 않으며 상대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 말입니다. 상대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이 했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폭발시키지 않고 관계를 제대로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에는 감정도 있고 표현도 있고 무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상대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말은 가장 짧은 도구지만 관계를 뒤흔드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실제로 한 번 던진 말이 사람의 기억 속에 10년을 넘게 남는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기분 나빴다는 감정보다 생각이 많아졌다는 느낌을 주는 말은 오랫동안 마음을 파고듭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상대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했던 그 말이 그 사람의 무의식에 오래도록 남아 다음부터는 절대로 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말을 꺼낸 나 자신에 대해서도 한층 더 단단해진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그리고 그 어른스러움이 여러분을 앞으로의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지켜줄 것입니다. 말은 많을 필요 없습니다. 단지 그 말의 기준과 품격이 담겨 있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서운할 때마다 꾹 참거나 화를 내고 돌았던 과거의 우리. 그 마음속엔 이 말만 하면 다 끝날까봐, 혹은 이 말 해봤자 바뀌지 않을 거야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세 가지 말은 그 두려움을 넘어서 관계를 튼튼히 하고 무너진 존중을 다시 세우는 작고 강한 무기가 됩니다. 첫째, 그 말 다시는 하지 마세요. 이 말은 내 선을 명확히 알리는 경고이자 상대에게 나를 가볍게 대하지 말라는 선언입니다. 둘째, 그 말 들으니 마음이 상했어요. 이 말은 감정을 전달하되 상대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표현입니다. 셋째, 그 말 왜 하셨는지 물어도 될까요? 이 말은 상대를 거울 앞에 세워 자신의 말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 마디만 마음에 품고 있어도 우리는 훨씬 더 당당하고 훨씬 더 품위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은 생각 없이 말하고 그 말이 남긴 상처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생각하고 말함으로써 그 사람을 성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는 아무리 큰 목소리보다도 훨씬 더 깊게 상대의 마음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존중은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을 줄 아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법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한마디의 말입니다.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기준 있는 한마디로 상대의 정신을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줄 아는 여러분은 더 이상 서운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 관계의 중심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후회하게 만들었던 한마디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의 관계를 지켜주는 또 하나의 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마음에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드럽게 부탁드립니다.